이재명 대표 관련된 걱정으로 많은 지지자들과 애청자분들이 걱정들이 많으셨을 건데요. 다행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으시고 일반실로,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일반 회복실로 옮겨가셨다고 해요. 네. 자, 관련해서 먼저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5시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면회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영입인재 5호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이분이 이렇게 정말 딱 적재적소에 딱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네. 와, 진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분을 영입을 한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전문가로서 이러한 입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언론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이 사건을 가볍게 덮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전부 다 하나둘씩 우리가 팩트로 깨고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짓말들을 재빠르게 현장 취재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슈를 선점해낸 뉴탐사를 비롯한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빨간아재. 여러 유튜브 언론들의 활약이 와. 사실은 지지자들을 혼란시키지 않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늘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기레기들이 이 난리 쳐놓으면은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뭐가 맞는 말이야.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돼 이랬는데 우리 쪽 유튜브 탐사 채널들이 가가지고 진짜 발빠르게 바로 갔어요. 당일날 가가지고 뉴탐사도 탐문수사 다 하고 탐문 조사 다 하고 인터뷰 다 따고 빨간아재도 압수수색 당하는 날 가가지고 바로 정말 취재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더 이상 우리 내부는 사실 우리는 우리 것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활약했었던 유튜버들의 현장 라이브 영상이 워낙 확실하게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거 없었으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자산 열상 이런 거 네, 열상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지금 그 긁힌 부분- 거라고 했잖아.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네. 건데 진짜. 일단은 현장에서 그 현장 사진들을 담아냈고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다양한 기록들을 각도에서. 네, 맞아요.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제로 용의자가 한 달 전부터 쫓아다니던 사람이다. 그것까지 다 나왔어요. 네. 그동안 쭉 누적돼 있었던 어떤 이러한 데이터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너무 통탄할 일이 뭐냐면 기레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기레기들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죠. 그 기레기들이 기사를 쓸 때는 다 진보 유튜브 쪽 화면을 가지고 와서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건 못 썼거든. 그거는 카메라를 앞에 있어가지고 아마 사인해달라고 할 때 제가 볼 때 그 앞에 있던 카메라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하는 모습을 찍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기레기들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우리 쪽에는 이득이 되는 게 1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렇죠.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기레기들이 이 쉴드를 치려고 하는 또는 이 사건을 잘게 덮으려고 하는 중요한 쉴드 몇몇 가지를 팩트로 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장이 지적했던 자상과 열상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상처 부위가 1cm다, 1.5cm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병상인 것처럼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초반에 열상이라고. 열상이라고 해가지고 댓글 작업이 들어옵니다. 우리 그게- 방송에도. 근데 이거를 1cm, 1cm, 네. 1cm 해가지고 막 계속 올라와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열상은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표피가 긁힌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의 크기에 상관없이 피해 정도가 낮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자상입니다. 그거는 칼이라든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갖고 찔려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상처의 부위가 아니라 상처의 깊이와 내부 손상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자상 1cm라서 열상 1cm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놈들은 박정희는 0.7mm였대요. 0.7cm. 총알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큰 상처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경정맥의 60%가 잘린 거고 경정맥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전부 다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수술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혈전들이 나왔다는 게 이 경정맥은 하나죠. 큰 정맥 하나가 60% 가까이 상했고 이것도 완전 끊어졌으면 사망할 수 있었어요. 그 이외에 주변에 있는 미세 혈관들의 손상에 의해서 출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현장에 다행히 우리 그 허사명 전 총경이 유삼. 응급 조치를 빨리 취해가지고 지혈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피해에 대한 게 자상 열상 논란으로 끌고 오는 놈들은 이미 그걸로 뭔가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수작질이니까 용어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둘째는 흉기 둔갑 프레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저희가 사바퀴 칼이라고 하는 현장 제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뼈칼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현장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하고 있냐면 등산용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등산용 칼이라는 게 등산용 칼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건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등산용 칼은 그러니까 찾아봐요. 응. 등산용 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왜 등산용 칼이라고 말을 하냐면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등산용 칼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사바퀴 칼을요 등 쪽에 있는 것까지 갈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날을 이중으로 만든 거예요. 등산용 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등산용 칼은 양날이 아니고 한쪽 날이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독일제 양날검이 있긴 있는데 네. 저런 이제 양날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등산용 칼은 칼 면으로 쓰는 건 자르는 거고 칼 등으로 쓰는 거는 뭐 도끼나 뭐 이걸 자르는 커터나 이런 용도로 쓰게끔 다용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범인이 보여준 그 칼은 원래 사바퀴 칼이 맞는데 갈았네, 본인이. 등 쪽을 가른 거예요. 본인이 갈았네. 네. 그럼 왜 등 쪽을 가느냐? 네. 이걸 찔러야 되기 때문에 한쪽 날만 있으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쪽 날이 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인위적으로 이걸 가른 거예요. 등 쪽, 칼 등 쪽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칼 자체가 무슨 칼이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칼이 범행에 훨씬 더 치명상을 입히도록 대조가 된 거죠. 대조가 됐다라는 그 부분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라든지 예를 들어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휘두르다가 어디 뭐 가슴이나 뭐 배나 이런 쪽으로 옮겨 목으로 갔다. 라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걸 찔러서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칼도 준비를 했고 목도 준비를 했다는 거야. 치명적이 아니고 살해할 그렇죠. 의도. 그렇죠. 살인을 할 의도로. 그리고 근데 이제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흉기를 숨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길이를 줄이려고 가공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고요. 저거는 양쪽의 칼날로 다 찌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흉기를 강화한 겁니다. 아니 칼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칼 날이 짧은 걸 그렇지. 하면 되잖아요. 네. 뭘 긴 걸 사가지고 굳이 그거를 갈아가지고 얼마를 갈아야지 그게 짧아져요? 아주 그냥 한 몇 달을 갈아야지 짧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각종 장비들과 그다음에 이런 그 연마를 하는 도구들 거기에다가 다른 종류의 칼들도 뭐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입회인도 없이 지들끼리 들어가서 심지어 가게 유리면에다 신문지를 붙여버리고 지들끼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네, 부동산 도대체 사무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나왔고 뭐는 숨기고 뭐는 공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기 둔갑 프레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범인이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사용한 흉기고 오른쪽에 있는 원형된 사바키 칼을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이 범행은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는 게 헬기를 특혜를 받아가지고 수송을 했다. 이게 특혜다. 라고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네, 그러니까 헬기로 그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쪽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응급의료 헬기 매뉴얼에 따르면 응급 헬기는 구급대원 또는 의료기관이 헬기 이송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 옛날에 친구랑 등산하다가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너무 뚱뚱해가지고 네. 업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응급대원이 와가지고 헬기 불러서 실어갔어요. 홍 작가님 얘기인데 친구 얘기로 아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아니고 아니. 제 친구 얘기예요. 저보다 더 뚱뚱한 친구 얘기. 그래요? 이 헬기를 끼리끼리 친구야. 너 왜 그래? 아니 헬기를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럼 헬기를 왜 운영을 하냐고 그러면 그리고 아무나 안 태워줄 것 같으면 이번에 보면 응급헬기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구급대원 또는 의료기관이 헬기 이송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고, 이번에 이 대표 경우는 의료기관 요청에 따라서 응급헬기가 출동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소방청 관계자가 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기관의 전원 요청이 있을 때 두 병원이 협의가 된다면 소방 헬기를 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그리고 부산 소방본부 측이 이거 특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러면 끝나야지. 근데 아직도 종편이고 뭐 댓글이고 아마 전부 난리 났어. 이거 인터뷰한 사람들 문책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저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사가 자기 개인 어떤 그 SNS에다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썼어요. 그런 사람 특혜를 많아요, 받은 지금. 것처럼. 근데 유명하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니 멀쩡한 한동훈이는 왜 헬기 타고 지방에 출장 댕기는데? 동료 시민이라서요. 응? 아니 지가 의전설 6이면 의전설 7위는 이재명 대표인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이거 수술하는데 이거 수술하고 큰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안정시킨 상태에 긴급하게 옮겨야 됩니다라고 해서 헬기를 불렀고 정상적으로 이용을 했고 헬기에 대한 비용도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청구를 받을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응급 환자라서 개인이 지불해야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쉽게 말해 의료보험 처리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국가가 이 정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국가 의전서열 7이라 그러면 더한 사람이라도 헬기가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헬기와 관련해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거 진짜 큰 의혹이라고 얘기했던 그 독도 헬기. 응. 독도 헬기 추락 사고예요. 독도에서 어떤 배 타고 가던 낚싯배 하던 사람들이 사람 하나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응. 엄지손가락을. 그래서 이 사람이 독도에 입도를 합니다. 불법으로. 그 상황에서 헬기를 불러요. 응.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뭐 당장의 응급상황이 아닌 사람을 헬기로 불러요. 그래서 그 야간에 대구에 있던 헬기가 포항에 와서 기름을 넣고 독도에 날아와서 이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데 5명의 소방관과 간호사가 같이 출동을 해갖고 이 사람 하나를 싣고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싣고 이륙을 하자마자 추락을 했고 추락을 해서 전원이 사망을 했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 친구냐?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이냐?
재벌이냐? 그런 것도 아니야. 일반 사람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구, 지금은 홍준표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우리 상계동 살던 권 시장이 왜 헬기를 보내주라고 무리한 명령을 내렸으며 야간에는 출동 안 한다는 규율을 올리고 거길 갔을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의 신상이 안 밝혀지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 네. 오늘 생각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윤 씨였다는 거. 그 당시에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응? 독도에 입도해갖고, 대구에 있는 헬기를 한밤중에 불러들여갖고, 소방대원 5명하고 7명의 사망사고를 냈던 그 당사자가 윤 씨였다는 게 나 오늘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때는 윤 씨를 떠올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지. 혹시 윤 씨가 정치인한테서 연락을 받고 무리한 뭐를 한 건,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아무튼 그만큼 헬기라고 하는 거는 매뉴얼에 맞춰서 정규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국민이면 그 특혜를 입어야 되는, 특혜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헬기 수송에 대한, 그러니까 긴급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자꾸 자상열상 얘기해갖고 또 장난질을 치는데요. 이 상처의 크기를 봤을 때 이게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찌르잖아요. 칼을 뽑으면 상처가 오므러들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상처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상처가 오므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꽂았을 때 칼을 뽑으면 안 된다 그래. 그렇지, 뽑으면 출혈이 맞아. 더 심해지거든.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오므러 들어갔고, 의료진은 2cm라 그랬다가 1.6cm라 그랬다가 지금 1.4cm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처가 조금밖에 안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이 들어갔을 당시에 벌어진 상처와 그 주변에 입었던 손상을 생각하면 진짜 사람 죽일 뻔한 거야, 이거를. 근데 아직도 이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위험한 테러였고 위험한 피습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내는 매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려 왜 서울대에서 의료 브리핑을 안 하냐? 이것 갖고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가 아니라 이건 서울대병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니까 네. 민주당에서 나서서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 이게 그 회복실로 옮겨지고 난 다음부터 SNS로 그거에 관련된 그 동정에 대한 설명을 해갖고 올렸어요. 그럼 서울대는 왜 이에 대한 브리핑을 안 하고 있냐? 서울대가 안 한 거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언론을 막은 게 아니잖아. 서울대가 환자 개인 신상에 대한 거라서 민주당이 하는 게 낫겠다고 미뤘다가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반대로 쓰는 거야. 민주당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안 하는 거 아니냐 프레임을 쓰니까 지금 11시 반인가요? 네. 방금 그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어저께 했던 브리핑보다 더 짧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걸 보면은. 일단 이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방금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는 비전문가 민주당이 왜 브리핑을 하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네, 서울대 병원 측이 브리핑을 예고 문자를 발송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이제 환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민주당이 브리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라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박근혜 때는 뭐 안 했나 그러면? 서울대가 안 했나? 뭐 리포트 뭐 할 때는 서울대 뭐 안 했나? 박근혜 때 아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마 했었을 그 거예요. 병원이 주치의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못 해. 왜? 이게 심각하다고 하면은 정권에 부담이 될까 봐. 난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속상한 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급에,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병원급의 시민병원은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언론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시민언론, 진짜 조중동을 능가하는 시민언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그다음에 병원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큰 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야 되나? 뭐든지 우리 손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주치의가 나와보세요. 그러면 브리핑 하겠죠? 하면 기자들이 질문하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심각했습니다. 자칫 뭐 생명에 위협이 올 수 있는 중대한 아니, 박근혜 카타칼 긁힌 거 가지고 하루밤 만에 브리핑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심각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써줄까요? 왜? 그전엔 뭐 열상, 이지랄하면서 이게 별거 아니다 막 하고 보수 매체는 뭐 이거 가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심각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리고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 아니고는 브리핑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 전 부회장, 그 강청희 전 대학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이 사람 영입인재잖아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왜 브리핑이 있다가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은 중대한 손상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밖에는 다른 따라서. 이유가 뭐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수술 경과에 있어서 대한 뉴스들 중에 또 하나 빠져있는 게 지금은 사라져버린 뉴스가 뭐냐면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카테터를 삽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혈관 손상이 심해가지고 혈관을 잇기 위해서 임시 혈관을 넣어갖고 봉합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싹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 1.4cm 찢어져가지고 그냥 꼬맸나 보다 뭐라 생각할걸? 근데 안에서 엄청난 혈전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서울대 병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서울대 병원 감사도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 예. 근데 이제 중앙일보가 진짜로 어떤 금융치료를 좀 쳐받으려고 하나 봐요. 젓가락으로 찔렀다라는 가짜뉴스를 인용보도하지를 않나. 어?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자꾸 뭐 가짜뉴스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이 초반에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이라고 처음에 뻥카 친 게 있잖아요, 단독으로. 그리고 자꾸 찔리니까 저거를 그만. 등산용 칼이라고 하는데 등산용 칼은요 가장 큰 게 칼날하고 몸체가 일체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손잡이 부분을 빼낸 뺐어요. 빼낸 칼이기 때문에 절대 등산용 칼이나 과도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인이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샀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산 칼이 잘 들어가고 양면을 다 가른 놈이라니까.